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난다고 합니다. 물론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다른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논의 중이다라고만 나오더군요. 어쨌든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에 이달 23일까지 1729일 4년 8개월가량 수감 중입니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습니다. 지금 몸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요. 뇌물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 대통령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사면돼야 하는데 이게 보도 내용이 가리고 있는 것이 청와대가 간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냥 논의 중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박 대통령은 당연히 사면되고 복권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맞는 법치입니다. 그런데요, 박 대통령 사면 소식과 함께 이석기 의원이 가석방됐다는 뉴스가 함께 나왔습니다. 12월 24일 가석방됐다는 것이죠. 물론 가석방된 것이지 사면 대상은 아닙니다. 가석방과 사면은 좀 다릅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 행장이라고 하죠. 몸가짐과 품행이 양호하고 계절의 정이 뚜렷해서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혁명조직, 이른바 아로라고도 하는데요.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의 비밀혁명 조직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죠.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요. 다만 2심에서는 내란 음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봤고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을 했고요. 물론 1심, 2심 판단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건 평가에 대한 문제고 사실관계 자체는 1심이건 2심이건 모두 인정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풀려나는 것이고 또 풀려난 뒤에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가 과거에 했던 행적들, 족적들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석기 내란 혐의가 인정된 이유는요. 대한민국을 폭력을 통해서 전복하려고 했다.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폭력을 통해 전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석기는 구속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뼛속까지 자기는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했지만은요. 실제 이들의 비밀회합, 이석기의 조직원들의 비밀회합에서는 혁명을 위해서 물질적, 기술적, 정치적, 군사적 준비를 강조했죠. 군사적인 준비까지 강조했습니다. 당시 법원과 검찰의 판단, 이 사실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는 달라졌지만 사실관계는 다 인정된 건데요. 당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본건은 이 이석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과 대남 혁명론을 추종하는 지하 혁명 조직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는 정세 인식하에 전쟁 상황이 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사회주의 혁명을 결의했다가 발각된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구형 의견문을 통해서 회합은 테러나 폭동 수준을 넘어서 군사적인 방법, 무장투쟁에 의한 혁명을 결의하고 이걸 위에 구체적으로 조직원들의 정비 방안, 각종 군사적 행동 방법을 모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이 모였던 회합 가운데 2013년 5월 10일 마리스타 회합이라고 있습니다. 이석기가 모두 연설을 하고 각 지역별, 권역별로 토론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서부 지역 이렇게 말입니다. 이 토론에서는 파출소의 무기를 어떻게 탈취할 것인지 또 폭탄 제조에 관한 구체적 논의도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사람 살상 등을 운운하면서 폭탄이 단순히 공갈용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밝혔죠. 모의된 내용이 단순한 테러나 폭동 수준 이상이었던 겁니다. 당시 판결문, 구형 의견문 등에 나오는 이 권역별 토론 내용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석기 비밀조직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수도권을 남부 권역, 동부 권역, 중서부 권역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역별로 토론한 내용들을 보면은 남부 권역에서는 총기 개조, 폭탄 제조, 파출소 무기 탈취 등 무장 방법을 논의하고 해화전화국가 분당 IDC, 평택 유조창, 미군 유류라인 등 철도, 통신, 가스, 유류시설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주요 시설의 근무자를 어떻게 보섭할 것인지 이런 걸 매뉴얼을 만들고 비상식량 확보 방안까지 모의가 됐습니다. 동부권역에서는 총기를 어떻게 무장할 것인지 전기 통신 분야 공격 등이 모의됐고요. 중서부 권역에서는 총을 준비하고 무기를 습득하고
또 레이더 기지를 어떻게 마비할 건지 이런 논의까지 있었다고 하는군요. 북부 권역에서는 후방을 교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후방 교란을 논의하고요. 무장, 파괴, 또 미군 군속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발전소, 지하철, 철도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침투해서 행정부서의 전산망을 파악하고 예비역 중심으로 팀을 구성할 것 등이 모의가 됐습니다. 청년 부분에서는 시설 폭파, 사상전, 선전전 준비 등이 모의됐고요. 중앙팀에서는 총을 준비하고 공대 나온 사람은 이 당시 통합진보당 당사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서 모의된 해화전하고 평택 유류기지 창고, 철도 관제시설, 미군 유류라인, 송전, 철탑, 가스시설, 레이더기지 등의 타격은 소수 인원만으로 실행 가능한 테러 수준의 폭동이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가 있죠. 실제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예를 들어보면요. 당시 한 명의 방화범이 193명을 살상하고 21명이 실종되고 151명이 부상했던 사건입니다. 확신과 신념을 가진 몇 사람만 있으면 전체 나라 엉망진창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석기 등 이 조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은요. 조직원들이 가입할 때 이 조직 성원화 절차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에 이어서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 변혁 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심화, 보급, 전파한다. 이런 조직 강령을 구두로 전수했다고 합니다. 또 이미 가입한 조직원들이 우리의 수가 누구냐? 우리 수, 머리말입니다. 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새로 가입하는 조직원은 비서동지다. 김정일을 가리키는 게 이 비서동지죠.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 혁명가로서의 삶을 결의했고 북한 혁명가요 제창 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직원들의 김일성, 김정일 충성 맹세, 북한 원전을 통한 의무적인 주체사상 학습, 조직원들의 사상 점검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수령으로 추정하고 수령의 영도하에서만 노동계급의 혁명 위협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절대적 충성심으로 사상무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수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분공을 목숨 걸고 관철할 것을 강조하는 수령론을 철저히 따랐다. 이 수령론이라는 것은 수령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뇌수에 해당되는 이 머리로 보면 뇌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판결문 내용들을 보면은요, 조직원들은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장군님의 충실한 일꾼이다. 결사대가 되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체 사상, 또 김일성 가문의 결사대를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이석기 또 조직원들이죠. 근데 이석기만 당시 감옥에 갔어요. 조직원들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파괴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풀려나면 어떻게 할까요? 풀려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상황을 보면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암담하고 암울해지기도 하고요. 감시사회, 통제사회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들만 감각하고 있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빠질 것 같아요. 폭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우상숭배 체제는 산산이 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북한 김정은 정권 수령의 뇌수에 해당한다고 자처하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주체사상파를 한바도 남과 북에서 김일성 망령들인 자들 예수의 명언이 다 무너질지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한 번도 위에 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한 번도 남과 북에 응하게 하옵소서. 높은 산과 낮은 산이 평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며 이 민족을 김일성 우상의 재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 이 괴롭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망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한 번도 가운데 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너의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실모없게 되었습니다. 기비성 우상들 38,000개나 된다는 북한의 기비성 우상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비성 동상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를 저 죽음의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북한의 2,500만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남쪽까지 몰려오는 기비성 우상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북한 정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나만의 기비성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악한 뿌리들이 다 꺾어질지어다. 악인이 진멸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민족교회 가운데 악인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